안녕하세요, 김벤츠입니다. 소개해드릴 차량은 GV70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GV80이라든지 G80하고는 다르게 프론트 범퍼 쪽 이 부분을 상당히 깎아서 인상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에어벤트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을 때하고는 다르게 볼륨감 있도록 이 부분이 튀어나오게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끔 디자인적으로 컨셉을 가져간 것 같고요. 첫 인상은 제가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점이 뭐냐면 이쪽 후드 쪽에 이 부분이거든요. 국산 차 중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볼륨감을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3cm 정도 볼륨감을 준 것 같거든요. 전면부에서도 인상을 상당히 주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차량이 좀 어두울수록 이런 부분이 좀 볼륨감이 더 나타나고, 차량이 만약에 흰색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네시스에서 다 쓰고 있죠. 이미 GV80, G80에서 쓰는 이런 부분인데, 접는 이런 가공 기술들은 폭스바겐 그룹이 좀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강성도 유지해야 되고 도장 품질도 이런 부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품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많이 핫한 부분인데, 덧니라고 해야 되나요? 소렌토에서도 보면은 앞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헤드램프하고 이 후드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이거는 금속이고 이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세게 닿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게끔 기본적인 최소 설계 갭은 가지고 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차를 어쩔 수 없이 준 기술적 한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기존의 GV80에서는 휠 디자인이 몇 개 안 됐어요.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거는 딱 하나 정도? 진짜 좀 선택할 만한 거는 그랬는데, 이번에 GV70 같은 경우는 이런 휠 디자인도 다양하게 해서 18인치, 19인치, 21인치까지 거는 많이 개선했어요. 측면부에서는 캐릭터 라인을 가져간 게 어떻게 가져갔냐면요, 앞쪽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게끔 그렇게 캐릭터 라인을 잡았어요. 좀 더 안정감 있게 한 거고요. 이런 캐릭터 라인을 갖는 건 보통 벤츠 S클래스 부터 보통 갔거든요. 그리고 요 라인인데, 저도 이제 왜 저기서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멀리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GV80 같은 경우는 이 부분하고 이 길이 있잖아요. 길이를 좀 길게 가져갔어요. 좀 뒤쪽 공간이 좀 넓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썼다면, 가운데 라인을 하나, 둘, 세 개 루프 라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져가면서 좀 더 날렵하게, 좀 더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쿠페형 스타일을, 세단을 타고 싶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좀 찾을 수 있잖아요.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리어 범퍼가 상당히 좀 다른데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인데요. 이 플라스틱을 전면적으로 다 써서 중량 절감, 그런 좀 연비라든지 그런 부분 고려한 것 같긴 한데, 기존에는 이 범퍼 라인이 요 밑에까지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이 라인, 범퍼 라인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테가 범퍼고 리어 트렁크 도어는 이쪽까지, 국산 차 중에는 최초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 카메라가 좀 낮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 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높게 있었다면 뒤쪽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얼굴도 보이고 다 할 텐데, 좀 밑쪽에 있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물질이 묻거든요. 오프로드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묻으면 이 카메라를 닦아줄 수 있게끔 여기 노즐이 나와서 이거 닦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트렁크 도어 버튼은 포르쉐에서 많이 쓰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리어 와이퍼하고 같이 일체형 어셈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리어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 수출형은 이쪽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서 오는데, 지금 국산 차는 밑쪽에서 하단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페이스리프트 할 때 개선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요. GV80의 컨셉트카에 나왔었던 리어 디자인을 같이 가져가서 뒤쪽은 부드럽게 튀어나온 이런 디자인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외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열에 타서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이번 신모델을 하면서 그전에 과거차 문제로 사람들이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죠? 지금 이제 오너 중심의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센터 패시아 디자인 자체를, 이 각도를 많이 틀어가지고 여기서 딱 깎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요. 이렇게 하나 통으로, 마치 UFO 느낌, 그런 느낌이죠. 타원형의 무슨 롯데 월드타워처럼 그런 곡선의 미를 상당히 많이 추구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측면 도어에서도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다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을 요소마다 다 그걸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런 조그 다이얼, 이게 통합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새로 이번에 개발해서 넣었어요. 기존의 불편한 점들을 여기서 BMW 아이드라이브인가요? 뭐죠? BMW에서 하는 그런 방식의 느낌으로 최대한 했고, 그거보다 좋은 거는 안에 터치도 되고, 줌인 줌아웃도 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기존에 게 너무 불편했어요. 시프트락 릴리즈라고 해서 파킹할 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중립을 어떻게 놔야 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P에서 N으로 파킹할 때 이렇게 써라 라고
레터링이 돼 있어요. 요 부분 있잖아, 터레인 모드 바꾸는 거 제발 이것 좀 BMW 벤츠처럼 좀 바꿔달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투싼에 처음 반영을 했고요, 국산차. 그 다음에 이 차에도 역시 반영을 했습니다. 뭐 버튼으로 누르던 방식 또는 다이얼로 누르던 방식의 이런 불편한 점들을 토글 버튼 방식으로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누르면 터레인, 한 번 누르면 드라이브로 바뀝니다. 이 버튼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갔어요. 이 부분을.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물리 버튼은 최대한 크게 가져가고 터치 버튼도 사실 커져야 되는데 터치 버튼이 여기 안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도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실제로는 이게 다 터치거든요. 터치인데 물리 버튼 역할도 같이 넣었어요. 누를 때는 실제로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가운데 터치를 하면서 물리 버튼 이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혼선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한 거, 이런 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통풍도 이렇게 버튼을 좀 크게 가져갔죠. 그 다음 이것도 누르면 각각 그 위치에서 이렇게 되게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디자인 컨셉 자체가 과도기라서 이 세대가 다음 세대 풀모델 체인지가 나오면 아마 통합 디스플레이를 다 바뀔 거예요. 그 투싼 풀체인지처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나누는 컨셉으로 디자인 컨셉을 가져갔습니다. 요즘 이 생체 인식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요 버튼이 들어간 거 최초 시도인데 요 부분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한다던가 그럴 때 그게 와이프가 탔는지 또는 남편이 탔는지 또는 할아버지가 탔는지 모르잖아요. 저런 생체 인식을 통해서 보안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 사람이 어느 나이대 사람들이 어떻게 각도를 틀고 또 뭐 얼마나 엑셀을 밟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빅데이터 수집이 되면 그걸 분석해서 다음 차종에 반영을 하고 패키지 옵션이라든지 차량 개발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쓰는 거죠. 자율주행 차가 왔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안전사양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개선에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용차는 다 아시잖아요. 뭐 주차도 그렇고 카드 결제 서비스도 그렇고요. 주유할 때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GV70이 차박을 했을 때 2열을 접었을 때 헤드라인이 높이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지, 그리고 2열에 레그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공간에 대해서 패키지 레이아웃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2열의 공간을 한번 볼게요. GV80보다 주먹 하나가 덜 들어갑니다. 2열에 탔을 때 GV80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GV70 같은 경우는 하나 반 정도? 하나 반 정도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실제로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그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2열에서 공간을 좀 잘 뽑은 게 뭐냐면 일단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내렸습니다. 이 차는 5인승 기반의 차기 때문에 2열 쿠션에 레일이 들어가지 않아서 시트를 전후로 이렇게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GV80은 또는 소렌토 산타페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플로어 쪽을 최대한 밑으로 깔았습니다. 그러면 풋스페이스가 좀 넓어지죠. 보이시나요? 이 풋스페이스가 좀 넓어지고 이 일레 시트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시트가 낮아진 상태에서 플로어를 낮추지 않으면은 이 허벅지가 떠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게 좀 너무 공간이 뜨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대신 센터 터널은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GV80보다는 좀 높아요. 그 다음에 헤드룸은 실제로 타보니까요, GV80하고 GV70이 거의 유사합니다. 머리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썬루프가 둘 다 있는 모델을 직접 비교해봤는데 여기에 GV80도 전시되어 있어서 레그 스페이스만 좀 감안한다면 충분히 패밀리카로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면이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2열에 차박하시는 분들이 보통 2열 이렇게 접고서 여기 좀 잠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좀 중요하잖아요. 썬루프의 높이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투싼 영상도 이 부분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투싼하고 비슷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하고 제가 볼 때 느낌은. 그래서 소렌토라든지 산타페 이런 차들보다는 좀 머리 공간이 덜 나오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가볼게요. 트렁크 공간도 루프라인을 최대한 패스트백 스타일로 낮췄기 때문에 머리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 정도 느낌이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밑에 발은 이 정도로 붙였어요. 머리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투싼보다는 조금 짧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시트는 앞쪽으로 최대한 이동해서 가운데 에어티브라든지 그런 걸로 채워 메꿔 놓으면은 차박하시는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열 시트 접었을 때 완전히 풀플랫은 안 되는데 각도가 한 2도 정도 있어요. 보시면 이 정도 느낌입니다. 준수한 수준입니다. 얘는 시트가 픽스 타입이라 단점일 수도 있는데 트렁크 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이 단차를 최대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열에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도 좀 중요하잖아요. GV80은 생각보다 많이 이어집니다. 휠베이스가 이거보다 차보다 휠베이스가 한 80mm인가 높잖아요. 소렌토보다는 60mm가 휠베이스 더 깁니다. 이게. 그런데도 등받이 각도는 일반 소렌토나 산타페 수준의 등받이 각도고 GV80이 등받이가 상당히 뒤로 갔었네요.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마무리를 간단히 드리고요. 지금까지 김벤지였고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